그 드라마가 너무 매력 있었죠. 그렇죠. 결국에는 이제 비교된다. 약간 그런 식으로 우리를 몰아붙이셨는데. 약간 피디님 의도인 거지. 네. 아 이게 그렇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제 그래서 결국은 여기가 성지가 되나? 우영우가 기대된다. 우영우가 기대했다. 우영우를 이길 수 없다. 아니 이 드라마도 훌륭하지만 우영우가 기대되는 건 어쩔 수 없어. 내일 저녁 비행기요. 변호사님은 그냥 모르는 일로 해주세요. 그걸 어떻게 못 들은 척을 해요? 전 다울이 없으면 못 살아요.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가 적용될 거예요. 이거 심지어 형사법인데. 그건 이미 다른 변호사한테 자문 구했습니다. 어차피 뭐 제가 무시하면 영향은 없을 거라고 하던데. 내일은 너무 빠르지 않나요? 이 남편이 애 데리고 이렇게 튀려고 하잖아요. 양육권 자기가 못 가져올 것 같으니까. 그래서 애를 데리고 이제 비행기를 타고 튀어버리려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그 포인트가 아무튼 부부가 이혼을 하면은 그 이혼 과정에서 막 감정이 엄청 격앙돼 있잖아요. 자기가 서로 피해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제 제일 피해자는 미성년 자녀라고 이렇게 짚어주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잠시 주차장. 이건 지금 바로 혼자 갔다 엄마가 올수 아이 있어? 키우고 있는데 짐 지키고 있어. 아빠가 아이를 7살짜리야. 단독 양육하고 싶으니까 제가 좀 확인 한 번만. 아이를 데리고 해외로 나가려고 하다가 애가 잠깐 한눈판 사이에 애가 막 사고 나가지고 이제 막 들려 달려오고. 실제로도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많이. 엄마도 아빠도 서로 아이를 키우고 싶다라고 하는 의견 피력이 있고 특히 아빠가 아이에 대한 어떤 애착이 남다르고 양육권을 엄청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있잖아요. 그럴 때는 사실은 아빠가 아이를 데려가서 안 돌려줄 수도 있으니까 주의하시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 말씀을 드려도 이거 간과하시고 남편분한테 아이를 빼앗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법으로 양육권 이렇게 있는데 수는 이혼 소송 중에 이혼 소송 중에는 부모는 공동 양육권, 공동 친권을 갖거든요. 누가 아이를 키워도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판결로 친권 양육권 엄마다 혹은 아빠다라고 정하지 않는 상태라고 한다면 아빠가 아이를 데려가서 안 돌려준다고 해도 경찰에 신고를 해도 경찰은 엄마를 도와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빠도 친권 양권자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오하라 변호사가 뭐 약취 유인죄 이렇게 말했지만 아이가 아빠한테 안 따라가려고 울고불고 난리가 났는데 힘으로 막 끌어가지고 제 앞에서 데려갔다고 한다면 성립되겠지만 아이가 아빠 하면서 지발로 걸어갔으면 그건 약취유인이 안 되거든요. 이런 경우를 전제해서 저희는 아빠가 아이를 데려갈 수도 있다. 또 아빠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으로 와서 아이를 데려가서 안 돌려줄 수도 있다. 그럼 사실은 이혼 소송 중에 장기간 아이를 못 본 채로 진짜 피눈물 흘리면서 이혼 소송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각별히 주의하시라고 당부를 드리죠. 그래서 만약에 아이를 데리고 서로 데려가고 빼앗기고 또 빼앗기고 쟁탈전이 벌어질 것 같다라고 하면은 차라리 처음부터 임시 양육자 지정 사전 처분을 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임시 양육자 사전 처분 신청 빨리 해가지고 이 그러니까 이혼 소송 중에 누가 임시로 이 아이를 키우면서 소송을 할 것인지를 정해놓고 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법적으로 뭐가 예, 임시 양육자가 이제 지정되어 있으니까 얘가 데리고 가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뭐 내가 임시 양육자로 지정됐는데 남편이 아이를 데려가서 안 돌려줘요 하면 그때는 이제 경찰도 협조가 되죠. 그래서 그 사전 처분 결정이 나올 때까지 일단은 안 빼앗기는 게 1번 팁. 그다음에 두 번째 팁은 사전 처분 결정을 최대한 빨리 받는 거. 그리고 사실 이런 분쟁은 재판부 배당돼가지고 첫 재판 열리면은 아이를 뭐 뺏고 빼앗기고 쟁탈전 잘 안 벌어져요. 이혼 소장 접수되고 첫 재판 열리기 전에 그 한 3, 4개월 그 기간 동안에 자기들끼리 뭔가 자력 구제하려고 아둥바둥 하면서 뺏기고 빼앗기고 이런 분쟁들이 생겨나가는 거거든요. 저희 이런 사건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런 거 보면은 애가 진짜 너무 불쌍하거든요. 너무 불쌍해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 출국했으면은 그 어린아이가 그죠? 엄마를 평생 못 보는 거죠. 엄마 못 보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자기 이기심이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아이 입장에서 아빠를 사랑하는 마음도 있지만 엄마를 사랑하는 마음은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 유대감이라는 거는 진짜 말할 수 없는 건데 그거를 끊어낸다는 거는 아내에게도 물론 상처지만 이제 아이한테 못할 짓 하는 거거든요. 진짜 심한 짓이죠. 애가 제일 피해자죠. 뭐가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가혹한 행위인 거죠. 이 드라마에서 이혼 전문 변호사로서의 커리어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이혼이라는
그 변호사 개인의 쟁점도 얘기를 하면서 그 이혼 변호사의 인간적인 면모도 같이 한 번쯤 보게끔 했다는 점에서 참신한 시도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 그 일을 하는 사람이지만 이 사람도 역시 가정이 있고 가정이 한 또 사람은 인간이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뭐 분쟁이라든 갈등 같은 게 있고 그 이혼 전문 변호사의 사생활에서도 한 번쯤 생각해보게 하는 좀 신선한 시도였다. 근데 이제 그 방금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람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감정적인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잘 안 녹아져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 드라마에서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이 드라마 자체가 약간 로맨틱 코미디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개그, 말하자면 1000원짜리 변호사처럼 그냥 코믹 뭐 이렇게 딱 가는 거죠. 이거는 로맨틱 코미디 주제가 정해져 있는 거지. 네, 맞아요. 그러니까는 그 장르에 맞게 간 거고. 너무 이렇게 무겁거나 이렇게 좀 그러진 않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같은 경우에는 정말 뭐 현실 고증 제대로 한 법정 드라마인데 휴머니티가 녹아 있는 드라마 그런 컨셉이니까 거기서 오는 감동이 있는 거고.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같은 경우는 처음 시작은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변호사라는 자극적인 설정에 자폐 속해서 스펙트럼 봤다가 장애를 나중에는 가지고 이 있어. 변호사가 뭐 장애를 가진 하지만 변호사라는 법을 걸 사랑하고 잊고 그냥 보게 되지 않더라고요. 피고인을 그래서 존중하는 마지막에는 마음만은 이 사람이 장애가 미연의 있었다는 변호사와 생각을 다르지 못하고 않습니다. 그냥 이 법정물 자체에 그냥 집중하면서 약간 멱살 잡혀서 끌려가는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기억 안 나세요? 그러니까 거기 우영 그 드라마가 너무 매력 있었죠. 그렇죠. 결국에는 이제 비교된다. 약간 그런 식으로 우리를 몰아붙이셨는데. PD님 의도인 것 같아요. 아니 이제 그렇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제 그래서 결국은 여기가 성지가 되나? 우영우가 기대된다. 우영우가 이겼다. 우영우를 이길 수 없다. 아니 이 드라마도 훌륭하지만 우영우가 기대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네, 다음엔 더 재밌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안녕.